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호입니다. 이제 제 아버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대강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제가 제 얘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웅동에 아버님이 웅동중학교 교장으로 계시다가 이제 부산으로 건국중학교로 이제 오시게 됩니다. 아버님이 그렇게 정전을 하실 때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여름 방학 때였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해보면 웅동면 소살이 제 고향은 반농 반어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로는 산이 있고 논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그 바다가 있었는데요. 그 바다는 제가 그 어린 나이인데도요, 이렇게 걸어서 들어가 보면 한참, 그러니까 대강 뭐 정확히는 알 길이 없습니다만 한 200~300m를 걸어가도 어린 그 무릎 정도밖에 물이 닿지 않는 아주 얕은 바다가 쭉 이렇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왼쪽으로는 그 용원에 그 앙골 마을이 있었는데요. 거기에는 그 일본 외성도 지금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먼 바다 쪽에는 그 앙골포라 해서 이수진 장군의 앙골포 대첩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게 이제 웅동 웅천 앞바다가 앙골포인데요.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참 그 훗날 제가 이제 보니까 그게 이제 아주 바다가 얕다고 해서 그 매립이 쉽지 않겠어요? 그걸 매립을 해가지고 공장을 거기에 매립을 해서 지은 것을 보고 제가 참 기가 찼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 고향은 반농 반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뒤에 산이 아주 이렇게 빙 둘러싸여져 있고요. 복판에는 이제 저수지가 있고 그리고 논밭이 있고 그리고 앞에는 그 얕은 바다가 있는 참 아름다운 그 전원 도시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 그런 곳인데, 거기에 바다 쪽 한 켠을 신장로 지나서 바다 쪽이죠. 한 켠을 그렇게 매립을 해서 그 후진적 공장들을 세운 것을 보고 정말 참 안타까웠는데요. 그때 그것을 주도했다는 당시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그 지역 국회의원이 주도했다는 것을 듣고 국회의원의 그 어떤 그 눈으로 보이는 어떤 사업들 그것을 함으로써 표를 더 많이 얻게 될 줄로 착각하는 그러한 시대가 참 안타까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에 이제 중앙초등학교 1학년 이제 여름 방학에 이제 전학을 해가지고 지금 기억나는 추억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요. 제가 웅동 초등학교에서는 1학년 1학기 때 거의 반에서 제가 1등을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중앙초등학교에 와서 1학년 2학기 때는 한 40몇 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거 차이가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2학년에 올라가서는 제가 이제 성적이 좀 좋아졌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기억나는 거는 그 이학생들 그 고무놀이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하고 그 고무를 가위로 잘라가지고 제가 그 이학생에게 잡혀서 맞았던 두들겨 맞았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어릴 때는 그런 적이 많았고, 또 집에 와서는 형님이 그때 이제 중앙초등학교 4학년으로 이제 전학을 했지 않겠습니까? 형님은 또 이놈아 가시나한테 맞고 왔다고 또 저를 또 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중으로 맞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 이제 3학년 때 기억에는 그 제 짝지가 참 예뻤어요. 지금 이름이 지금도 박옥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경남 여중에 갔어요. 공부도 잘했고 그때 부급장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아주 제 짝지가 되어서 초등학교 3학년인데도 그 예쁜 학생이 그렇게 좁더라고요. 그 지금 생각하면 꼭 짝사랑이지만 첫사랑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 뒤에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고도 어디로 갔나 알아보니까 경남 여중에 다닌다 소리 들었는데 그 뒤로는 만날 길이 없었죠. 그 뒤에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동창회를 동기회도 하고 했는데 그 학생은 오지를 안 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공부를 잘했어요. 잘해가지고 그때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1등에서 7등까지 우등상을 줬어요. 그래 이제 어머니 말씀이
제가 이번에 선생님 말씀 들어보고 네가 7등이란다. 그래서 제가 아주 기분이 좋았는데 막상 방학 때 성적 그 상을 주는데 제가 8등이 돼 있고요. 제가 상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제 대신에 어느 여학생이 7등이 됐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여학생의 어머니가 아주 뭐 거의 매일 학교에 오다시피 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이제 소위 치맛바람 탓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또 들고요. 그게 이제 뭐 저 초등학교 때는 그때 동구의 인구가 한 50만 명쯤 됐고요. 우리 그 중앙초등학교 학생 수가 제 기억에는 한 9,800명. 그래서 이제 그 운동장이 지금도 똑같은 사이즈인데요. 그 크기인데 그 운동장이 뭐 완전히 정말 뭐 빼곡빼곡 했죠. 그리고 콩나물 같은 그러한 지금도 아주 밀집된 그런 상태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오전반이 있고 오후반이 있고 그 1학년에서 3학년 때까지는 이제 하루에 반만 공부를 한 겁니다. 교실이 부족하니까. 그리고 이제 4학년, 5학년, 6학년 때는 이제 가교사를 만들어서 수중 1동 지금 그 주민센터 있는 곳인데요. 거기에 이제 가교사를 만들어서 거기에 저희들이 갔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국회의원 되고 난 뒤에 맨 처음 한 일이 그 가교사가 이제 뭐 안 쓰고 있으니까 거기에 하나 우범지역이 되어서 길가 쪽에 가교사 건물에 그것을 이제 흘러내고 거기에 동구 도서관을 제가 만들어 드렸죠. 그게 제가 국회의원 제가 맨 처음으로 만든 지역 사업이 바로 동구 도서관이었습니다. 아무튼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이제 지냈었고요. 그리고 이제 5학년 때 기억이 하나 참 그 제가 잊을 수 없는 아주 어떻게 생각하면 트라우마인데요. 제가 이제 아버님이 그 한학을 하셨으니까 국어를 쓰는 걸 좋아하셨는데요. 그때 이제 여름 방학 때 지금 우리 나이 때에서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섭자 그 숙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섭자지에 이제 그러니까 북글로 한 2장 정도 써오는 것이 이제 숙제였는데, 그때 제가 기억에는 대한민국 그리고 이제 무궁화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방학 때 이제 신문이 있으면 신문지에 이제 아버님이 갖고 있던 먹을 가지고 아버지 손을 잡고 이렇게 이제 한 달 내내 이제 뭐 하루에 잠깐 이렇게 그것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출할 때는 아버님 손을 떼고 제가 직접 이제 대한민국 하나 또 이제 또 한 장은 무궁화 이렇게 썼어요. 그래 이제 제출했는데 이게 너무 잘 썼던 모양이에요. 이 선생님께서 너가 안 썼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제가 한 달 내내 이렇게 해서 마지막 이거 쓸 때는 아버님 손을 떼고 제가 직접 이렇게 쓴 겁니다. 하는데 선생님께서 거짓말 한다고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 오케스트라 지휘봉 비슷한 굵기인데요. 그런 길인데 머리를 탁 때린 거예요. 그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머리 혹이 생길 정도로 굉장히 아팠어요. 근데 아프지만 이거를 제가 쓴 것인데 거짓말 할 수가 없잖아요. 안 썼다고.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제가 이제 거짓말 한다고 또 때리는 거예요. 너가 안 썼지? 이렇게 이제 말하면 아닙니다 선생님 제가 썼습니다 하고 또 얘기하면 또 거짓말 한다고 또 때리고, 거의 머리에 혹이 한 뭐 10개 20개 정도 생길 정도로 뭐 나중에 뭐 이게 만져보니까 머리 전체가 퉁퉁 비었어요. 얼마나 아픈지. 그렇다고 해서 저는 거짓말 할 수가 없죠. 그때부터 제가 정직한 것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아무튼 거짓말 할 수가 없었죠. 아무리 아파도. 그래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 지쳐가지고 이제 이제 끝났는데 집에 와서 제가 아버님한테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아버님이 이제 그 건국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아버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괜찮다, 시간 지나면 좋아질 것이다 그러시고, 어머니는 그때 저보고 야야 이화야 네가 훌륭한 사람 되어서 아름다운 복수를 해라. 그게 아름다운 복수가 뭐냐 하면 내가 훌륭한 선생님, 지금 그 선생님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 되면 네가 복수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알고 더 열심히 공부하도록 해라. 이제 이것이 제가 남아있는 기억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국회의장 끝내고 그 자서전을 썼는데 그 하나에는 제가 제목을 아름다운 복수라고 했죠. 그 이제 어머니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제가 영원히 책에 남기기 위해서 제목을 아름다운 복수라고 그랬는데, 그 아름다운 복수 소리를 그때 제가 어머니에게 처음 들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선생님께서 머리도 이렇게 올백을 한
아주 젊으신 분인데 아마 군대 제대하고 갔다 왔을 테니까 제가 봐서는 20대 후반 정도 됐지 않겠나 그랬습니다. 그 선생님 지금 어디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뭐 살아 계셨으면 이제 거의 80대 후반이나 뭐 90 정도 안 됐겠나 싶습니다만 그 이상 더 되는지는 모르죠. 근데 제가 불과 제가 10살, 11살 이때니까요. 5학년 때니까 12살 됐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분의 연세가 뭐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90은 넘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초등학교 시절에 가장 큰 하나의 트라우마로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열심히 해서 그 우리 반에서 제가 3등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6학년 졸업할 때는 우등상을 3사람만 줬어요. 1, 2, 3등 3사람을 줬는데 그 친구들 지금도 다 기억을 합니다. 그 1등 낸 친구는 이찬우라고 있었고 2등은 대구에서 5학년 때 전학 왔던 김영철이라는 친구였고요. 지금도 서울에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도 가끔 만나고 있는 아주 절친이죠. 그리고 제가 3등을 했죠. 그래 이제 그때 우리 반에 한 학생 수 정확하게 모르겠나 6, 70명 이상 되었습니다. 하여튼 뭐 완전히 콩나물 같이 아주 빼곡이 있었는데 부산중학교에 약 한 12사람이 합격했어요. 그때는 부산중학교, 경남중학교가 입학시험지가 들어가는 가장 그 높은 점수 성적이 아니면 못 들어가는 학교였는데요. 그렇게 합격을 11, 13사람이 합격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 친구들의 반 이상이 다 부산고등학교를 나와서 다 훌륭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만 제가 하나 안타까운 것은 그 이찬우라는 그 친구 아주 제가 뭐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우수한 머리를 가졌던 친구인데 그 아버지가 초량시장에 신발 장사를 했어요. 국회의원 되고 난 뒤에 초량시장에 들어갈 때마다 그 찬우 아버지가 하던 그 신발 가게 그 위치를 제가 기억을 하니까요. 그 볼 때마다 그 친구 생각이 났는데 가정 형편이 그랬던지 고등학교를 부산고등학교를 안 가고 부산 공전에 그 아주 장학생으로 가게 되었는데 나중에 결국 소식 들어보니까 극단적 선택을 그때가 고등학생 때인가 모르겠습니다만 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지금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수한 친구였는데요. 그런 친구가 지금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는 우리 사회에 그 많은 봉사단체나 훌륭한 사업을 해서 성공한 분들이 그런 아이들을 찾아내어서 생활비도 좀 대어주고 장학금도 주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제가 이제 해서 부산중학교에 이제 합격을 하게 되고요. 동시에 형님은 또 부산고등학교에 부산중학교 졸업하고 부산고등학교 합격을 해서 아버님이 굉장히 기뻐하셨던 기억이 나고요. 그 동네에서도 같이 살았던 전에 그 부경대학에 총장하셨던 강남주 총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때 저는 뭐 그분이 누군지도 그 당시에는 몰랐죠. 근데 그분이 말씀이 그 동서한약방 아이들이 참 수제다 하는 동네에 소문이 났더라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성년이 되고 나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오늘 제 자랑 같습니다만 초등학교 때 그런 아름다운 추억을 제가 기록에 남기게 되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